안녕하십니까, 이내훈입니다. 지난번에 뻑가를 까는 영상을 올렸더니 악플이 많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얘 좌파 아니냐, 좌파는 꺼져라,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놀랐던 거는 그 말투나 그런 게 성인의 어떤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좌파 우파를 색출하는데 열심히인 젊은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긴데 또 한 번 놀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상적인 극좌도 싫고 음모론자인 극우도 싫습니다. 그나마 극좌는 이석기를 해방하자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주로 원외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내 교섭단체가 없어서 실질적인 그 법안 발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극우는 조혜진 의원도 있고 이번에 한국당 전당대회에서도 봤듯이 5.18 부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원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극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 그 장자연 사건에 관해서인데요. 사실 꽤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저도 사실 어느 정도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었는데 다시 그 관심이 집중이 된 계기가 김용호라는 그 채널이 요즘에 또 떴더라고요. 첫 번째 올린 영상이 바로 장자연 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올렸을 때만 해도 그냥 새로운 몰랐던 거를 알려주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도 조금 찜찜했던 게 이제 그게 어떤 정치 세력의 어떤 그 선동에 의해서 이제 조선일보가 공격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아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계속 올리는 영상들이 좌파를 색출해서 이제 어떤 조지려는 그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따로 이 영상에 대해서는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그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이거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김용호 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 장자연 씨 친구분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갑자기 공감을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간에 그 장자연 문건이 사실은 장자연이 아니고 주변에서 누군가 작성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김어준 씨가 놀라죠. 아, 정말요? 그거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면서 아마 계속 이어서 인터뷰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자연스럽게 연기를 합니다. 김용호 채널이 빵 뜨면서 이제 극우 진영에서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그 어떤 장자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좌파들이다 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그 영상이 한 달 전에 올라왔고, 그 프레임이 또 인터넷에서 회자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쉴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김용호 씨의 그 프레임도 싫고요. 그 김어준 씨의 그 연기와 목적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장자연 씨에 대해서 김용호 씨가 말한 것만 얘기를 해도 김용호 씨의 얘기가 반박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일단 내린 결론은 장자연 리스트는 없다를 이분이 결론으로 내렸는데, 그러니까 장자연 리스트가 사실은 장자연이 작성한 게 아니고 이미연 씨가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약점을 잡혀서 궁지에 몰리게 됐는데, 반박용으로 이제 장자연이 성상납을 했던 사람들의 리스트와 정황을 문건으로 작성을 했다라는 게 이제 김용호 씨의 설명이죠. 그러면 장자연 리스트가 없다라는 말은 장자연 리스트가 없는 게 아니고 장자연 리스트는 장자연이 작성한 게 아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일부는 장자연이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언론에도 나왔고 경찰도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걸로 저는 기사로 봤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장자연 문건은 장자연이 작성한 게 아니고 장자연 주변 사람이 작성한 거다 때문에 장자연 리스트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일단 장자연 리스트가 나온 게 굉장히 그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부끄럽고 치명적인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소위 언론 재벌이나 아니면 회사 사장들이 연예계 지망생들의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인권을 짓밟는 일이고, 사실 어떤 사람의 성은 거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권에 대한 굉장한 그 탄압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는 건데, 일단 보면은 그럼 장자연 리스트를 바꿔서 이미연 리스트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미연 리스트로 이제 정치적 공세를 했던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조선일보한테 고소를 당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형사고발, 민사고발 다 한 걸로 아는데, 어떤 거는 고소를 취하를 시켰고 어떤 거는 이제 공소 취소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종걸 의원이나 그때 이정희 전 의원이 이제 그걸로 이제 고소를 당했었는데, 승소했다기보다는 조선일보에서
항소를 포기를 했죠. 아니 항소를 해서 정확하게 밝혀지면 저기 뭐야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사장 그리고 방씨 일족이 오르내린 것들 그리고 다른 어떤 회사 CEO들이 오르내린 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본인의 누명이 깨끗하게 벗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포기를 했다? 왜 포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이 터졌을 때 쉽게 말해서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었고, 방어하는 이제 소위 언론 쪽에서는 문건이 저게 믿을 수 없는 거다, 저거는 비방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불만을 가졌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용호 씨도 말씀하셨던 게 백지연의 끝장 토론에 나와서 이제 토론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백지연의 끝장 토론 때 했던 주제가 뭐냐면, 이제 문성근, 유진아 씨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장자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명명하게 밝히자라는 거였고, 그리고 변희재, 김용호 이분은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하는 거를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방상훈 사장도 이종걸 의원도 시간도 오래 끌고 아마 이분이 심적으로 힘들었던 이유가 지금 김용호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자연 문건이 장자연이 썼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장자연 씨가 살아있고 그 명확한 증언이 있었으면은 모든 게 밝혀졌을 텐데 확증이 없는 상태의 재판이었고, 그렇다면은 더더욱 방상훈 사장한테 유리한 어떤 재판이었는데 재판을 중도에 포기했다, 소송을 취하했다라는 거는 이미연 리스트가 단순히 허구는 아니구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죠.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이미연 씨나 아니면 그 매니저를 고소를 했어야죠. 왜냐하면은 이미연 리스트를 유출하게 한 어떤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상한 게 그 장자연 그 문건이, 이미연 문건이 태워졌잖아요. 그게 일부 언론에 어떤 초기에 보도가 되고 어떤 복사본들이 이미 일부는 유출된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유가족이 원치 않는다라는 이유로 태웠는데, 그걸 태웠다는 거는 위증죄를 피하려고 그거를 태웠을까요? 다 복사본이 나갔고 중요한 멤버 리스트들은 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미연 리스트를 결국에는 덮기 위한 일종의 딜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또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이 새끼 좌파 편드네 막 이런 댓글들이 또 달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김용호 이분이 말씀하시는 프레임 자체가 본인이 지속해서 말씀하시듯이 이분은 좌파 척결이 그 채널의 목적인 거가 뚜렷해 보여요. 이 장자연 문건뿐만 아니고 이후에 올린 배우 중에 간첩이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그 호감을 드러내는 어떤 연예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인적인 신상을 이유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분의 그 프레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간첩 연예인 영상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웃겼던 게, 현빈하고 유해진 씨하고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현빈 씨가 그 북한 군인으로 나오고 유해진 씨가 아마 한국 경찰인가 그런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항상 보면 북한의 어떤 사람들은 잘생긴 젊은 배우가 하고 남한의 어떤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못생긴 아저씨나 그런 사람들이 한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중에서 유해진 씨가 맡았던 그 영화에 이제 시사회에 가가지고 극 중에 그런 대사가 있대요. 이제 북한은 범죄가 없으니까 그런 대사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그렇게 질문을 한 차례 했는데 유해진 씨가 대본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이분이 또 다시 얘기를 했대요. 그럼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영화 대사처럼 정말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또 물어봤대요. 그리고 끌려나갔대요. 그래서 글쎄요, 이분이 말하고 싶은 게 유해진 씨가 간첩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정확히 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물어보면 당연히 끌려 나가야죠. 계속 놔두면은 계속 두 번, 세 번 계속 손들면서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잖아요. 이분이 끌려 나간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억울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끌려 나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 같고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보통은 영화 아바타도 그렇고,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뭔가 그 청중들이나 그 시청자들한테 호기심을 갖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가난하다, 그리고 사회주의라서 굉장히 어떤 문물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옛날 그런 문물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거기다가 이제 얼굴까지 못생겨봐요, 배우가.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반전의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북한이잖아요.
헐벗고 못 사는 어떤 북한과 그리고 잘 살고 잘생긴 어떤 한국을 대비시켜 놓으면은 물론 저기 김용호 부장님 같은 분께서는 좋아하시겠죠. 역시 어차피 좌파는 척결 대상이니까 보통 그럴 때는 얼굴이라도 잘생겨야지 그나마 조금 수위가 맞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탐험하거나 아니면 그 세계와 접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흥미 혹은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화 아바타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환상적인 뭔가 희망을 품어주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영화가 아니면 이제 현실적인 걸로 했을 때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는 송강호 씨가 간첩은 아니고 북한 병사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병헌 씨가 이제 한국군 병사로 나왔는데 굉장히 현실적이죠.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는 결말도 굉장히 다큐멘터리 같은 어떤 그런 영화잖아요. 그것도 있고 최근에 그 흑금성 한국 이제 공작원 이야기를 다룬 황정민 씨가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큐멘터리 같은 흐름의 다큐멘터리 같은 결말. 네, 그렇게 완전히 다큐멘터리로 갈 게 아니면 그런 어떤 픽션, 그러니까 어떤 관객의 그 욕구를 해소하거나 우리가 좀 더 다가가기 쉽게, 쉬운 말로 이제 B급이라고 하죠. 영화가 B급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사람들의 그 감동을 주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떤 주연이 잘생겨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버라이어티한 사건이 이렇게 벌어져서 막 쫓기다 뭘 터트린다든가 나중에 누명을 벗는다든가 하는 그런 시나리오 플롯 자체들이 사실 그 북한에 대한 약간의 미화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는 건데, 이분은 그 미화된 것들만 추려서 이게 한국 연예계가 북한에 오염돼 있고, 이분 유튜브 제목이 북한 지령받는 간첩 연예인이 있다. 글쎄요, 뭐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이분 성향이 약간은 좋게 말하면은 이제 경계심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색깔론자죠. 색깔론자.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이분이 꺼낸 이유도 아무튼 장자연 문건은 장자연이 작성한 게 아니다 라면서 이분이 물타기를 하고 싶은 게, 그래서 그 리스트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까지는 안 했죠. 하지만 장자연 문건이 작성하게 된 이면 씨가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본인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반격 용도로서 존재의 이유와, 이제 장자연 씨가 실제로 경찰이 어떤 조사를 했을 때 장자연 씨가 어떤 대기업 오너나 언론 사주와 같이 차를 마신 그 빌딩이 1층은 차를 마시게 돼 있고 2, 3층은 접대를 하게 돼 있는 그런 건물이다 라는 경찰 수사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장자연 씨가 성접대를 주기적으로 했었고,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를 이미연 씨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작성을 한 거고, 그리고 그거를 장자연 씨가 작성한 것처럼 발표를 하게끔 하려고 했었죠. 그 경찰 수사가 발표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언론 사주들이 언론에 관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유야무야 끝나게 되는, 사실 이 문건의 진위 여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이제 외부에는 알려져 있고, 고소고발도 어느 한쪽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종결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장자연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정치인이든 언론사든 장자연 사건을 사실은 깊게 팔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유야무야 끝난 걸 보면은 안타까운 거는 누구나 공감하잖아요. 장자연 씨가 목숨을 잃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행적을 봤을 때는 절망의 궁지로 몰아져 있던 게 아닐까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 법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한계선이 명확한 것 같아요. 명확한데 이거를 이제 김용호 씨 같은 어떤 다른 새로운 사실을 얘기하면서 반격을 하는 거고, 반대쪽 입장에서는 성상납 문제의 해결을 바라면서, 사실은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보수 쪽 뭐 언론 사주나 재벌 뭐 이런 소위 말하는 그런 우리나라 기득권층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계속 지적을 하는 건데, 글쎄요, 뭐 투명하게 뭐 수사가 진행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겠죠. 아무튼 씁쓸하고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